볼립니다. 조금 전이죠. 4일 새벽 김민재 선수가 두 번째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마쳤습니다. 나폴리가 스페인 구단 지로나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경기 장소는 여전히 나폴리의 전지 훈련지인 가스텔 디 상그로였습니다. 김민재는 70분 동안 활약하면서 앞선 에스파뇰전의 45분보다 출장 시간을 늘렸는데요. 경기에 대한 현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선수에 대한 반응을 메이저 매체, 좀 더 작은 매체, 완전히 그 평론적인 성격이 있는 매체, 약간 주관이 많이 들어간 매체 다 모아서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뚜또 나폴리 지역지죠. 이 매체는 평점을 매겼어요. 경기 선수들 평점을 매겼는데 김민재 선수의 평점은 보통이라고 할 수 있는 6점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했다. 하지만 첫 실점 상황에서 완벽한 위치 선정은 하지 못했고 오프사이드라는 어필을 했다라는 점이 이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이 공존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 평가는 나폴리의 유일한 실점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상대팀 지로나가 굉장히 좋은 공격을 해올 때 나폴리 수비진이 그걸 맥을 추지 못하고 그냥 무너졌습니다. 이때 김민재와 라흐마니를 비롯한 선수들이 모두 여기에 좀 책임이 있었고요. 특히나 김민재는 자기 바로 앞으로 패스가 주고받으면서 들어갈 때 따라가지 못하고 오프사이드라고 손을 드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제일 눈에 띄는, 그러니까 실점 상황에 실책이 혼자만 한 건 아닌데 그 상황에서 제일 눈에 띄는 수비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네요. 칼초 나폴리 24의 평가입니다. 김민재를 아쉬웠던 선수 3명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 매체는 전반 막판 멋진 수비를 2개 해냈지만 로보트카에게 연결하는 공이 아쉬운 상황도 몇 개 있었다. 김민재가 진짜 아쉬웠다기보다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약간 아쉬운 패스가 몇 개 있었을 뿐이다. 실점 상황에서는 오프사이드를 주장했지만 아니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오히려 빌드업에 대한 아쉬움을 약간 얘기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날 나폴리는 주전 미드필더 조합을 좀 바꿨습니다. 원래 4-2-3-1을 더 선호하는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지만 공격형 미드필더를 빼고 중앙 미드필더 성향인 선수를 3명 넣으면서 로보트카 선수가 뒤로 내려오고 앙귀사와 파비안 루이스가 동시에 호흡을 맞추는 3인 조합을 꾸렸는데 그렇게까지 잘 작동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이 매체의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나폴리의 첫 번째 득점 상황 보면 김민재 선수가 성공시킨 수비에서 바로 앞으로 연결해준 공이 빠르게 좋은 빌드업을 통해서 상대 자책골로 이어졌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김민재가 빌드업을 또 잘한 장면도 공존한다고 보셔도 되겠죠. 이 칼초나폴리 24가 좀 아쉬웠던 선수로 꼽은 나머지 둘은 오시멘과 로보트카였습니다. 모두 주전 선수들이네요. 칼초나폴리 24는 다른 기사에서 실점 상황에 대해 이제 메레트가 다시 한번 방어에 실패했다라면서 이미 주전에서 밀릴 것이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알렉스 메레트 골키퍼의 책임을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 뒤에 김민재와 라흐마니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실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재에 대해서 안 좋은 반응만 있었냐? 그렇진 않습니다. 좋은 반응들도 있었는데요.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 이 매체는 집중력이 좋고 적절한 수비를 했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실수가 한두 개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니면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느냐, 좋은 플레이가 있었느냐 이런 것보다는 김민재 자체가 좀 집중력이 좋았다. 그리고 수비에 전체적으로 접근법이 좋다라는 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또 하나의 전국구 매체인데요. 이 매체는 라흐마니 김민재의 수비 조합은 좋았다라고 간단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와 기존에 원래 있던 수비수 라흐마니 선수는 다음 시즌, 다가오는 시즌에 주전 조합이 굉장히 유력한 센터백 콤비입니다.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이 둘을 주전으로 놓고 그 뒤에 레오 웨스티고르와 주앙 제주스를 교체로 투입하면서 센터백 4명 중에서 주전 2명이 누구고 후보 2명이 누군지 확실히 구분을 짓고 있는데요. 김민재와 라흐마니의 조합은 현재까지 계속 합격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재밌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장에 온 수염이 덥수룩하고 덩치가 아주 좋은 사람이 관중석에서 계속 잡혔고 현지에서는 되게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하고 나중에 찾아봤더니 나폴리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셰프 칸나바출로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간단한 인터뷰를 했는데 함께 온 어린 아들이 나폴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를 물어보니까 김민재와 메레트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김민재가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제일 좋아하는 선수로 꼽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벌써부터 호감과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게 또 어린이의 눈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재를 떠나서 팀 전체에 대한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리엘의 델로스포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크바라츠 헬리아는 빛났지만 팀은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였다 라면서 팀 차원의 조직력 미흡을 지적했는데요. 조직력 미흡도 미흡이지만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것이 크바라츠 헬리아에 대한 호평입니다. 이 선수가 로렌조 인시니의 대체자격으로 왼쪽 윙어로 영입된 선수죠. 그동안 황인범의 동료로 루빈카잔에 있다가 잠깐 자국 리그를 거쳐서 나폴리로 넘어온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김민재와 이 선수, 이 둘이 주전급 영입 딱 2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날은 원래 선발이 아니었어요. 좀 아껴뒀다가 나중에 쓸 생각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선발로 들어온 윙어 마테오 폴리타노가 일찍 부상을 당하면서 전반 20분 교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드리블러인데 이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개인 능력으로 팀의 공격 활로를 뚫어주기도 하고 결국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본인이 직접 득점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크바라츠헬리아가 굉장히 잘해준다면 김민재 선수와 당연히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자, 1 나폴리 스타의 평가는요. 역시나 공격에 대한 호평 그리고 수비에 대한 아쉬움이 이야기됐습니다. 크바라츠헬리아는 좋았지만 수비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경기였다. 그리고 공격을 당할 때 불안했다. 그래서 수비와 오시멘이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폴리의 간판 스트라이커 오시멘은 앞선 연습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선발 투입이 됐지만 그렇게 좋은 평가는 이끌어내지 못했고요. 오히려 오시멘의 만년 후보, 그러니까 경쟁자가 아닌 단순 후보라고 생각이 되어 왔던 공격수 페타냐가 이날 결승골을 넣으면서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뚜또 나폴리의 평가입니다. 아까 김민재 선수의 평점이 6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동료들의 평점은 얼마였는지 한번 보죠. 이 팀의 평점 중에서 가장 높은 게 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에서 7 사이 상당히 좀 짜다고 할 수 있죠.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점을 받은 것은 앙귀사, 크바라츠헬리아, 로사노 이렇게 3명이었는데요. 앙귀사는 원래 잘하는 선수고 크바라츠헬리아는 기대가 큰 선수라면 로사노는 상당히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앞선 연습 경기에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 보이지 못했는데 이날은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는 등 굉장히 활발한 모습으로 공격의 물꼬를 틀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평가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재의 6점이 가장 낮은 것이긴 했는데 사실 팀 내에서 6명이나 6점을 받았기 때문에 뭐 꼴찌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냥 보통 평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의 인터뷰 빼놓을 수 없겠죠? 약간 아쉽게도 이 앞선 친선 경기에서는 모든 인터뷰가 다 김민재 위주였어요. 김민재에 대한 질문이 다 들어갔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팀 전체에 대한 총평을 하면서 만족스럽다. 압박을 잘해서 공을 많이 빼앗았다. 다만 소유권을 지킬 때는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들어보면 오히려 수비는 좋았는데 빌드업과 공격이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로 들리죠? 실점 상황이 화두에 올랐어요. 그랬는데 스팔레티 감독은 수비수들 개개인을 지적하거나 수비진 조직력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더 주의하며 상대 선수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어서 하지만 앞선 경기 실점은 우리 잘못이라면 이번 실점은 상대가 잘해서 훌륭한 골을 넣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앞선 2경기 데미르스포르와의 친선 경기와 또 마요르카와의 친선 경기는 모두 이 무승부로 끝났는데 이 경기들의 실점은 나폴리 수비의 문제고 이번 실점은 수비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참고로 앞선 2경기에서 나온 3실점은 모두 김민재가 없을 때 당했습니다. 김민재가 있을 때 당한 실점에 대해서는 좀 좋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김민재 한 명이 아니고 김민재와 라흐마니를 포함한 주전 수비진은 한 경기에서 실수를 하거나 가끔 실점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역량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스팔레티 감독의 이제 평가라고 짐작이 됩니다. 나폴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기에 대한 자평을 내놓곤 합니다. 나폴리의 자평은 체력적인 부분, 그러니까 팀 준비 상황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11명의 폼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 만점을 맞춘 것 같아요. 앞선 2경기는 1시간 동안의 경기를 지배했지만 경기 막판에 체력의 한계가 왔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후반전까지 잘 진행됐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 말 그대로 김민재뿐 아니라 나폴리의 주전급 선수들 중에서 70분을 소화한 선수가 좀 많았다는 점은 스팔레티 감독이 점진적으로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끌어올리고 90분을 소화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프리시즌을 마치려고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좀 지역지 중심으로는 세부적으로 볼 때 안 좋은 평가들이 나오지만 오히려 전국지들은 괜찮은 평가를 했다는 거, 또 스팔레티 감독이
수비진에 대해서 별다른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그런 걸 보면 실점 상황에서 오프사이드를 주장하면서 손을 들고 그 점 때문에 눈에 띄는 좀 실점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으로 김민재가 지목되긴 했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조직력과 호흡은 앞으로도 맞춰나가면 되는 거니까 남은 친선 경기 한 경기를 통해서 더욱 동료들과의 이해도를 높이고 또한 시즌 초반 일정을 통해서 더욱 폼을 끌어올리는 김민재 기대해 보겠습니다.